바닥엔 아직 그 여자의 검붉은 핏자국이 선명한데 내 남편과 당신 아내가 뒹굴던 이 부부 침대 위에서 우리도 똑같이 선을 넘어보자니? 태강 씨, 당신 진짜 미친 거예요? 아니면 나만큼이나 그 두 사람이 찢어 죽이고 싶도록 미웠던 거예요? 제 남편이 목 졸라 죽인 여자의 남편. 그 남자의 뜨거운 숨결이 제 목덜미를 파고드는 순간 저는 평생 지켜온 도덕이라는 성벽이 처참히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복수일까요? 아니면 가장 잔인하고 타락한 위로일까요? 55년. 제 인생은 먼지 하나 없이 닦인 고급 유리 장식장 같았습니다. 대학 교수인 남편, 유학 간 아들, 강남의 50평대 아파트, 남들이 우러러보는 사모님 소리를 들으며 저는 제 삶이 완벽하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완벽한 유리 장식장이 산산조각 나는 데는 단 5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어느 비오는 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남편의 출근길을 배웅하려 넥타이를 메어주던 참이었죠. 현관문이 부서질 듯 울렸고 흘발의 형사들이 제 거실의 하얀 카펫을 짓밟으며 들이닥쳤습니다. 강민석 씨, 살인 및 사체 유기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수갑이 남편의 손목에 채워지는 찰칵 하는 그 차가운 금속음.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남편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았습니다. 남편은 사시나무 떨듯 떨며 제게 소리쳤습니다. 수진아, 난 아니야. 내가 안 죽였어. 누가 날 함정에 빠뜨린 거라고. 하지만 저를 진짜 미치게 만든 건 남편이 살인자가 되었다는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경찰서에서 확인한 피해자의 신원, 그게 저를 영혼까지 갉아먹는 지옥으로 밀어넣었죠. 피해자는 32살, 남편의 대학원 조교이자 이 도시에서 가장 유명한 건설사 회장 최태강의 어린 아내였습니다. 경찰이 내민 증거품 사진 속에는 남편의 오피스텔 침대 위에 널브러진 그 어린 여자의 화려한 실크 속옷이 찍혀 있었습니다. 남편은 살인자가 되기 전 이미 아주 오랫동안 저를 기만하고 가장 더러운 배신을 저지르고 있었던 겁니다. 남편을 향한 믿음은 걷잡을 수 없는 증오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대신 남편의 서재에 들어가 그 인간이 아끼던 책과 옷들을 가위로 미친 듯이 찢어발겼습니다. 손에 피가 나는 줄도 모른 채 말입니다. 사건 발생 일주일 후 세상의 조롱거리로 전락한 저는 집안의 모든 커튼을 치고 어둠 속에 숨어 지냈습니다. 숨을 쉬는 것조차 수치스러웠으니까요. 그러던 밤 11시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이수진 씨 되십니까? 저 최태강입니다. 심장이 바닥으로 쿵 떨어졌습니다. 남편이 죽인 여자의 남편, 그 압도적인 재력과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그의 목소리는 아내를 잃은 슬픔보다는 얼음장처럼 차갑고 깊었습니다. 당신 남편은 끝까지 자기가 안 죽였다고 발악을 하더군요. 내일 밤 9시 가평에 있는 내 별장으로 혼자 오십시오. 당신 남편의 결백을 증명할, 아니, 그 두 쓰레기가 어떻게 놀아났는지 보여줄 진짜 증거가 그곳에 있으니까.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이었습니다. 남편을 살리고 싶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도대체 내 남편과 그 젊은 여자가 어떻게 놀아났는지 내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어 견딜 수가 없는 그 지독한 관음증적 분노 때문이었습니다. 다음 날 밤, 저는 미친 듯이 쏟아지는 폭우를 뚫고 가평의 으슥한 산길을 올랐습니다. 가로등 하나 없는 굽이진 길 끝에 마치 거대한 유령처럼 서 있는
3층짜리 웅장한 별장이 나타났습니다. 현관문에는 노란색 폴리스 라인이 어지럽게 쳐져 있었습니다. 경찰의 통제가 끝난 살인 현장. 그 금지된 공간에 발을 들이는 순간 코끝을 찌르는 눅눅한 먼지 냄새와 미세한 피 비린내가 저를 덮쳤습니다. 왔군요. 어두운 거실 소파에 깊숙이 앉아있던 태강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창밖으로 번개가 칠 때마다 그의 날카로운 턱선과 떡 벌어진 어깨가 번쩍이며 드러났습니다. 58이라는 나이가 무색하게 그는 화면에서 보던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맹수 같은 사내였습니다. 그가 제게 다가올 때 훅 끼쳐오는 짙은 우디향의 향수 냄새. 저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키며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뭐가 그리 겁이 납니까? 살인자의 아내치고는 오늘 옷차림이 꽤나 관능적이군요. 그의 시선이 비에 젖어 몸에 착 달라붙은 제 와인색 실크 원피스 위를 느릿느릿 훑고 지나갔습니다. 수치심과 동시에 오랫동안 여자로서 잊고 살았던 기묘한 흥분이 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습니다. 태강은 제 손목을 낚아채듯 잡고 2층으로 이끌었습니다. 그가 굳게 닫힌 방문을 열어젖히는 순간 저는 숨을 헉 들이켰습니다. 어둠 속 달빛에 비친 그곳은 화려한 부부 침실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닥에는 사람의 형태를 따라 그려진 하얀색 백묵 자국이 있었고 카펫은 검붉은 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여기입니다. 내 아내와 당신 남편이 일주일에 2번씩 뒹굴던 곳. 그의 잔인한 말에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벽에 기대고 말았습니다. 태강이 제 코앞까지 다가와 한쪽 손으로 벽을 짚고 저를 가두었습니다. 그의 가슴에서 뿜어져 나오는 뜨거운 열기가 제 얼굴을 덮쳤습니다. 당신 남편이 여기서 내 아내의 머리채를 휘어잡았겠지. 그리고 이 침대 위에서. 그만해요. 제가 귀를 막으며 고개를 저었지만 태강의 커다란 손이 제 턱을 틀어쥐고 자신의 눈을 보게 만들었습니다. 억울합니까? 화가 나서 미칠 것 같아? 그럼 당신도 갚아줘야지.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바닥엔 아직 내 아내의 피가 마르지도 않았는데 당신 남편과 내 아내가 뒹굴던 이 부부 침대 위에서 우리도 똑같이 선을 넘어보자는 겁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가장 완벽하고 더러운 복수 아닙니까? 태강의 입술이 제 귓바퀴를 질근 깨물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워졌습니다. 밀어내야 한다는 이성은 이미 마비된 지 오래였습니다. 저를 여자로 취급하지 않던 남편에 대한 배신감, 그리고 눈앞에 있는 이 위험하고도 압도적인 수컷의 향기가 제 55년 인생의 이성을 송두리째 불태우고 있었습니다. 태강 씨, 제 입에서 새어나온 낯선 신음 소리에 태강은 짐승처럼 제 입술을 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거친 손이 제 원피스 지퍼를 단숨에 내렸고 저는 실처럼 끊어지는 이성의 끈을 놓아버린 채 살인 현장의 한가운데서 그에게 완전히 몸을 맡겼습니다. 창밖의 폭풍우 소리보다 우리 두 사람이 내는 질척하고도 타락한 숨소리가 별장 안을 더 거칠게 채워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지독한 상실감이 만들어낸 가장 관능적인 지옥이었습니다. 폭풍우가 창문을 때리는 소리만이 텅 빈 별장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땀에 젖은 머리카락이 태강의 단단한 가슴팍에 들러붙어 있었죠. 방금 전까지 짐승처럼 서로를 탐하던 열기는 서서히 식어갔고
그 자리에 밀려온 것은 지독한 현타. 아니, 그 이상의 기묘한 한기였습니다. 태강은 제 허리를 감싸 안은 채 나른하게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켜 바닥에 떨어진 실크 원피스를 집어들려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달빛이 비스듬히 스며든 화장대 밑구석. 그곳에서 무언가 작고 둥근 것이 희미하게 반짝였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진주 귀걸이. 제 남편의 내연녀. 그 천박하고 어린 여자는 늙어 보인다며 진주를 혐오했습니다. 이건 제 것이었습니다. 정확히 한 달 전 제가 잃어버렸던 바로 한쪽 귀걸이. 심장이 갈비뼈를 부수고 튀어나올 듯이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수진 씨, 왜 그렇게 떨고 있어요? 꼭 귀신이라도 본 사람처럼. 등 뒤에서 들려온 태강의 낮고 건조한 목소리. 돌아보니 그는 이미 눈을 뜨고 어둠 속에서 저를 빤히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맹수가 사냥감의 숨통을 끊기 직전에 눈빛. 그거 한 달 전부터 거기 떨어져 있던 건데 수진 씨가 주워주길 기다렸죠. 저는 손에 쥔 귀걸이를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태강이 천천히 침대에서 일어나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바닥에 떨어진 진주 귀걸이를 주워 제 귓불에 대며 차갑게 속삭였습니다. 당신 남편은 바보 천치야. 자기가 술에 취해 잠든 사이 자기 아내가 별장 뒷문으로 몰래 들어와 그 여자의 목을 졸랐다는 사실을 꿈에도 모르고 있으니까 경찰은 아직 별장 뒷길 낡은 방범 카메라에 찍힌 당신 차를 못 찾았더군. 내가 미리 손을 좀 썼거든. 어때? 당신 남편을 살인자로 만들고 나한테까지 안긴 기분이. 태강은 제 약점을 완전히 쥐었다고 확신한 듯 비열하고도 잔인하게 웃었습니다. 수진 씨, 당신은 이제 평생 내 완벽한 장난감이야. 경찰에 넘겨버리기엔 당신 몸이 주는 쾌락이 꽤 훌륭했거든. 내 아내를 죽여준 대가로 당신 남편 대신 평생 내 밑에서.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이었습니다. 공포에 질려 떨어야 할 제가 픽 하고 실소를 터뜨렸습니다. 너 지금 웃어? 태강 씨, 아까 우리가 마신 그 와인 빈티지가 참 좋았죠? 입안에 착 감기는 게. 태강의 미간이 찌푸려졌습니다. 그가 제 어깨를 잡으려 손을 뻗는 순간 그의 거대한 몸이 휘청이며 바닥으로 쿵 하고 무너져 내렸습니다. 너 이 와인에 무슨 짓을? 저는 천천히 바닥에 떨어진 원피스를 주워 입었습니다. 지퍼를 올리는 제 손길은 조금 전 태강에게 안겼을 때보다 훨씬 더 우아하고 여유로웠습니다. 근육이 완제가 섞인 독. 이미 그의 신경은 마비되어 목소리조차 제대로 나오지 않고 있었죠. 저는 카펫에 엎어져 헐떡이는 태강의 얼굴 옆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태강 씨, 당신은 똑똑한 척했지만 참 순진하네요. 내가 그날 밤 치밀하게 그 어린 년의 목을 조르고 내 남편 넥타이까지 예쁘게 세팅해 놓고서 고작 귀걸이 하나를 실수로 떨어뜨리고 갔을 것 같아요. 태강의 흔들리던 눈동자가 일순간 멈칫했습니다. 경악으로 물드는 그의 눈을 보며 저는 다정하게 그의 머리칼을 쓰다듬었습니다. 그 귀걸이 당신이 찾길 바라면서 일부러 눈에 띄게 흘려둔 거예요. 당신이 그걸 미끼 삼아 나를 이 피비린내 나는 별장으로 다시 부를 줄 알았거든요. 아니, 반드시 불러야만 했지. 너 도대체. 내 남편이 살인마로 잡혀갔지만 경찰은 언제든 사건을 다시 뒤집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사건을 완벽하게 덮어버릴 희생양이 하나 더
필요했어요. 바로 피해자의 남편인 당신 말이야. 저는 태강의 지문이 묻은 독이 든 와인잔을 그의 굳어가는 손에 쥐어주고 방 안을 한번 쓱 둘러보았습니다. 어질러진 침대 시트, 벗겨진 옷가지들, 그리고 남자의 정액과 땀 냄새. 태강 씨, 당신은 지금부터 아내를 잃은 충격과 복수심에 미쳐버린 괴물이 되는 거예요. 용의자의 아내인 나를 강제로 이 별장으로 끌고 와 겁탈하고는 죄책감을 이기지 못해 독을 마시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비운의 로맨티스트. 어때요? 완벽한 결말이죠? 지금 이 방에 가득한 우리 두 사람의 끈적한 흔적들, 그리고 당신이 내 몸에 남긴 이 거친 키스마크들이 내가 겁탈당했다는 아주 완벽한 증거가 될 거예요. 나를 협박하려던 당신의 그 오만함이 내 알리바이의 마지막 퍼즐을 완성해 줬네요. 고마워요, 태강 씨. 저는 쓰러진 태강의 곁을 지나 유유히 별장을 빠져나왔습니다. 차가운 새벽비가 제 뜨거워진 뺨을 식혀주었죠. 인생의 황혼에서 만난 타락은 저를 집어삼키는 불꽃이 아니었습니다. 나를 배신한 자들을 완벽하게 태워버리고 오직 나 혼자 살아남기 위한 가장 잔혹하고 완벽한 알리바이였습니다. 여러분, 배우자의 배신에 눈물 흘리고 계시나요? 복수를 꿈꾸시나요? 기억하세요. 가장 우아한 복수는 짐승의 품에 기꺼이 안겨 그들의 심장을 도려내는 것임을.